제 친구는 영이니 귀신이니 도깨비니 이런 오컬트적인 이야기는 절대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무서운 이야기나 가위 얘기를 꺼내면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며 반박하곤 했어요. 저랑은 초중고를 전부 함께 다닌 오랜 친구였죠. 워낙 시원시원한 성격에 자기 주장이 확실한 애였어요. 대학 땐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됐어요. 저는 음악을 전공했고 친구는 의학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저한테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는 집이 넉넉하지 못해서 대학 생활이 좀 힘들었는데 교수님 도움으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에 잠깐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마침 제 친구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라 저는 메일로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단짝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국을 떠났어요. 친구가 저보다 오래 독일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있는 비르크라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오후에 수업이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고 시간 여유가 있던 제가 찾아가기로 했어요. 비르크로 가려면 큰 산 하나를 넘어야 했어요. 독일에 가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자연을 정말 아낀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산에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잖아요. 근데 독일은 산을 그대로 두고 그 주위로 빙 둘러서 길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 빙 둘른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저는 묘한 느낌의 커다란 고목나무 하나를 보게 됐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고목나무였는데 크기를 떠나서 그 묘한 오싹함에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치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를 서늘함이 싫어서 얼른 눈을 딴 데로 돌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운전하고 가 저희는 드디어 친구를 만났어요. 타국에서 한국말로 인사를 주고받으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친구가 대학에서 알게 됐다는 독일인 선배도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렇게 저희끼리 인사를 나누고 저희 셋은 신나게 놀았어요. 누드촌으로 유명한 곳에 가서 맥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완전히 취해서 놀다가 친구 숙소가 있는 비르크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땐 독일인 선배 차를 탔어요. 선배가 운전하고 조수석엔 저, 뒷좌석엔 친구가 앉았어요. 맥주 취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얼굴로 맞으면서 쉬기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때쯤이었어요. 문제의 그 고목나무 위치가 얼마 안 남았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느꼈던 그 오싹한 기분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아침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역시나 친구는 저를 바보 취급하며 독일인 선배한테 그 얘기를 전하더군요. 선배도 웃으면서 귀신 같은 건 절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잠깐 셋 다 아무 말 없이 조용해졌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독일어가 아직 서툴렀으니까 그냥 귀 기울여서 그 노랫소리만 들었어요. 시끄럽던 풀벌레 소리가 멈췄고요. 오래된 차의 엔진 소리도 안 들렸어요. 창문을 열어놨는데 바람 소리도 없었고요. 마치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는 것처럼 그 노랫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세상의 다른 소리는 전부 지워진 것처럼요. 여자아이 목소리였어요. 높고 가느다란 어린애 목소리였어요. As friend, I'll build a shepherd, Mama, just breathe a land. 멜로디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이 노래 무슨 뜻이야? 가사 좀 알려줘봐. 근데 친구랑 선배의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선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말했어요. 이 노래 너무 기분 나빠. 가사가 너무 섬뜩해.
무슨 가사인데?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잠깐 망설이다가 대충 알려주더라고요. 가족들이 하나하나 불타 죽는다는 내용이라고요.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차 안 공기는 얼어붙었고요. 고목나무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노랫소리는 더 선명하고 크게 들려왔어요. 저는 공포감에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나무야, 내가 아침에 말했던 그 고목나무. 그 순간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용기가 생겼는지 귀신 같은 건 없다며 자기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선배한테 고목나무 근처에 차를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선배는 좋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일단 차를 세웠어요. 친구가 문을 박차고 성큼성큼 고목나무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랑 선배는 깜짝 놀라서 친구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어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선배는 차 라이트를 끄고 천천히 친구 뒤를 차로 쫓아갔어요. 왜 라이트를 껐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대요. 그렇게 저희는 고목나무에 도착했어요. 친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고목나무 기둥을 탁탁 치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봐라, 귀신 같은 게 이 세상에 어딨냐? 하면서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안도의 웃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자기도 무서웠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안심한 웃음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까 멈추던 그 노랫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친구 머리 위쪽에서요. 독일 선배가 껐던 라이트를 다시 켰어요. 라이트 불빛이 고목나무를 환하게 비췄어요. 그리고 저와 선배는 그 장면을 봤어요. 눈을 깜빡이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잊었어요. 친구가 저희 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러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천천히 위를 가리켰어요. 친구가 위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 비명 소리가 저와 선배의 정신을 차리게 해줬어요. 친구가 얼른 조수석으로 뛰어들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미친 듯이 도망쳐 나왔어요. 저희가 그때 그곳에서 본 게 뭐였냐면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뭇가지 위에 있었어요. 고개는 푹 숙이고 두 팔을 아래로 축 늘어뜨린 채로요. 그 조그만 입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가족이 불타 죽는다는 그 노래를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서 웃고 있던 제 친구를 똑바로 내려보더군요. 친구가 나무를 탁탁 치면서 귀신은 없다고 웃던 그 순간 그 여자아이는 바로 친구 머리 위에서 친구를 내려다보며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만 몰랐던 거죠. 저희는 그곳에서 벗어난 뒤에도 한참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고목나무를 다시 지나가게 됐어요. 저는 안 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나무 쪽으로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그 여자아이가 앉아있던 가지요. 그 가지만 없어졌어요. 풍성하게 잎이 우거진 그 나무에서 딱 그 가지 하나만 사라져 있더라고요. 부러진 것도 아니고 잘린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몇 달 뒤 저는 그 친구를 한국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친구가 말하길 그 독일 선배가 그 나무에 대해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대요. 그 나무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도요. 그리고 알아낸 게 하나 있는데요. 오래전에 한 가족이 그 고목나무에 차를 들이박는 교통사고가 났었대요. 산길이라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차가 나무에 박히면서 불이 붙었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대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신고도 늦었고요. 그 가족은 차 안에서 산채로 불에 타 죽었대요. 가족이 하나하나 불에 타 죽는다는 그 노래, 그건 단순한 노래 가사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그 여자아이가 실제로 겪은 끔찍한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노래가 가끔 떠올라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지워지고 그 노랫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오던 그 순간.
그리고 친구 머리 위에서 나뭇가지 위에 걸터 앉아 친구를 내려다보던 그 여자아이의 얼굴까지. 친구는 그날 이후로 이젠 귀신을 부정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그때 그 애가 왜 하필 나를 봤을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가 그 나무를 탁탁 치면서 귀신 같은 건 없다고 비웃었잖아요. 그 아이 입장에선 자기 가족이 그렇게 타 죽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 웃고 비웃고 있었던 거니까 가장 괘씸해 하지 않았을까요?